결혼 생활의 정신 역동적 이해를 읽었어요. 옛날에는 나 언제 결혼해? 도대체 그때가 언제야? 애들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내 친구 애도 있어. 나 언제가? 이렇게 되게 조급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 만나? 진짜 누굴 만나게 될까? 이제는 나랑 어떤 사람이 어울릴까? 내 가족과 어떤 가족이 만나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역동적인 것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떤 같이 성숙할 수 있는, 같이 자랄 수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책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자신에 대한 피약증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날 수 있는 이상적인 싸움터다. 제 질문은 부부싸움을 왜 하는가입니다. 모든 물리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것 사이에 계속 열이 발생하는데 심리 갈등에는 적개심이 열처럼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개심이라는 건 언제 형성되고 적개심은 왜 생기느냐? 외재적인 위협과 좌절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발생된다.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개심, 나는 적대 없고 적개심 없는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제 브렌다라는 여자 사례를 들으려 해요. 눈도 파랗고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날씬하고 이쁜 여자예요. 근데 배우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나이스해요. 누가 봤을 때는 참 잘 만났다 싶은데 이 여자 개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대상으로 이제 경험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힘들까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느 날 상담 회기 때예요. 어떤 남자랑 동반 자살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 동시에 꿈속에서 15살밖에 안 되는 저를 비판하는 여자가 있었다. 나는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15인데 비판하는 여자가 있었다. 저는 언제나 그 애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담자의 어떤 지금 현재의 삶에서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 애정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료를 통해서 뭔가 단서를 찾았어요. 이 그녀가 적개심이 외부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는 나와 침대에서 놀아줬죠. 근데 아버지가 입에다가 키스를 했대요. 그 이쁘다 해서 키스를 했든 뭐 어떤 성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서 키스를 했든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적인 어떤 자극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쁜 손녀딸이나 집안에 애기들 있으면 이쁘다 해서 무릎에 올려놓고 뽀뽀뽀하고 막 이런 게 이 아이의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선 굉장한 자극으로 느껴졌고 위협으로 느껴졌는데 그 순간 나를 지켜줄 대상이 없어서 끌어오는 그 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적개심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굉장히 잘 놀아줬어요. 굉장히 놀아주고 애정이 있었지만 굉장히 성적인 색채와 억압적인 형태,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형태로 이 아이와 관계를 맺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폭압에 복종할 때만 애정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땐 잘해주고 굉장히 배려해주면 좋을 텐데 이 여인이 어떤 애정을 기대하는 거는 폭압과 복종, 약간 어떤 외설적일 때 뭔가 애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적개심에 의해서 상대를 투사하는 그런 양상이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이 더 증폭이 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생리대 보고 엄마 이거 생리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거는 여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때 쓰는 거에 이렇게 친절하게 그 아이의 여성성에 대한 지지가 없이 이거 엄마가 피 흘리는 병이 걸려서 쓰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적대스러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의존적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들이 쌓여서 이 여자의 애정이라는 받는 애정의 어떤 구조가 적대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은 금지된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녀는 성적인 형태로는 자유로이 사랑받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의 실제 모습과는 굉장히 무관해요. 실제로는 무관하고 이 여자의 환상, 이 여자의 그 적대적인 내적인 어떤 환상 때문에 투사되는 그이기 때문에 성적 충족을 얻지 못한다고 느껴서 이혼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의 적개심, 아까 적개심은 외적 위협과 좌절 때문에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내 스스로 적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적개심을 다른 사람, 대상에게 투사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해요. 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부 갈등에서 책임을 얼마나 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좋고 나쁨을 이제 마무리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책임 자체를 이 적개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아닌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를 비난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성적 자극에 의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적개심이 발생돼서 그로 인해서 외도를 해요. 외부의 여인과 외부 바람을 피게 되는 건데, 오이디푸스 갈등. 성적으로 지나치게 이질적인 대상과 이질적인 부모와 자극을 받았는데 꼭 이것을 받았다고 리액션을 하는 그 반응, 성적 반응으로 대하는 건 금지당했어요. 금지당했기 때문에 약한 여자들에게 강한 남자로서의 행동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의존, 즉 유아기의 어머니에 대한 의존에서 탈출하려는 양식이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를 해서 약한 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불행이 인간을 찾아 헤맨다기보다는 인간이 불행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피약증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적개심 때문에 올라오는 내가 이질적인 아버지 대상과 굉장히 찐덕했어. 그럼 상대적으로 엄마가 있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 거죠. 그 갈등. 엄마의 엄마 대상에게 얻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피학적으로 불행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데 이런 죄책감,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아빠를 많이 가졌어. 엄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나는 좀 불행해야 돼. 이런 피학증적으로 본인을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신을 자학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동조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자신을 자학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참 친절하고 헌신적이지만 내면의 좌절, 적개심,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우리는 결혼을 한다라는 거죠. 결론을 보면 필요한 것은 왜곡된 내부 감정의 교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가족과 내가 원 엄마와 겪었던 그 결함적인 것과 현재 남편, 현재 아내와 내가 감정적 분리를 해야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책임감 있는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적개심으로 차단되었다면 적개심의 족쇄만 풀어주면 된다. 서로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이 수시로 계속 있잖아요. 그런 노여움을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말라고 이게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칵테일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있었던 얘기, 이전에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좀 어려웠던 얘기,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칵테일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